선생님, 그 예전에 네네. 하늘의 일꾼이 되려면 의식이 높아야, 당연히 의식이 높아야만 될 수 있다 하셨는데, 네네. 어떻게 하면 의식을 높이고, 왜 의식이 높아야 할까요? 어떻게 의식을 높이느냐? 왜 의식이 높아져야 되느냐? 이제 그 말씀인데, 어떻게 우리가 의식을 높일 수 있나? 방법론이죠. 자, 우리가 태어나서 자연스럽게 육체도 성장이 되지만 의식도 성장이 되죠. 예,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차츰차츰 우리가 육체적인 성장, 정신적인 성장, 의식의 성장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늘로 향하게 돼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항상. 그래서 모든 우주에 있는 모든 만물은 물질서부터 시작해서 우리처럼 이런 의식이 있는 존재들이 전부 다 이제 하늘로 진화하게끔 어떻게 보면 프로그래밍 돼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그렇게 성장이 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의식의 성장이 되다가 어떤 이제 한계점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의식이 이렇게 성장하면 좋을 텐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의식이 이렇게 해서 싹 뛰고 이렇게 계단식으로 또 성장이 돼요. 마치 양자역학 현상처럼. 양자역학이 제가 그랬죠. 이렇게 계단식으로, 계단이라고. 그래서 이 전자의 구름들이 이 계단들을 왔다 갔다 하는 거라고. 그것처럼 의식이 한 번씩 이렇게 뛰는 그런 지점이 있다고요. 지금의 그 인류의 지금 의식이 여기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그 단계에 지금 와 있어요. 이렇게 도약을 할 수 있는. 근데 이 지금 현재 수준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돼 있었어요. 이 의식의 수준이.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왔다 가신 이후로도 거의 비슷한 정도의 의식 수준을 좀 갖고 있어요. 지식은 많이 늘었는데 의식은 거의 그대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역사를 통해서 공부를 한다고 그러는 게 역사가 계속 되풀이 되잖아요. 똑같은 현상들이. 그 이유가 의식이 답보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의식이 한 단계 뛰면 그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겠죠. 예? 그 역사를, 그 사건들을 통해서 충분히 깨우치고, 아, 다시는 저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자라는 어떤 성장이 있겠죠. 이렇게. 예? 도약하는, 의식이 도약하는 성장이 있는데, 계속 되풀이 되는 걸로 봐서는 도약이 안 됐다라는 얘기잖아요. 그걸 반증하잖아요. 재림 예수님이 오시는 이유기도 하잖아요. 예. 도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과학 기술은 엄청 지금 어떤 오열의 어떤 도움에 의해서 많이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위험한 상태까지 와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기서 도약을 못하면, 이 시점에서 도약을 못하면 완전히 오열들이 바라는 인공의 세상으로 지금 넘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오기 때문에 개입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제일 시급한 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인성도 회복하고 신성도 회복해서 의식을 좀 높여야 된다. 응? 그래야 우리가 올바른 시각으로 이 우주의 법칙에 맞는 올바른 시각을 갖고 무엇이 우리가 그동안 잘못되었는지를 스스로 알게 돼서 스스로 깨닫게 돼서 그걸 뜯어 고칠 수가 있는 건데, 이게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계속 답보 상태가 그대로 돼서 결국에는 오열의 뜻대로 인공의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아주 중차대한 지금 시기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법칙을 유튜브에 이제 공개한 이유도 우주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을 잘 깨달아서 빨리 우리의 의식을 높여야 되는데 좀 이제 어려우실 거예요. 이게 너무 이제 그 또 어떻게 보면 막연하고 생소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어서 그래서 제가 오늘은 좀 더 의식을 높일 수 있는 그러니까 의식이라는 관념, 개념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처음에 수 공부할 때요. 1과 2, 3 이렇게 다 설명을 할 때 1과 2 사이에는 원이 있다라고 그랬죠. 예, 그래서 1이 원을 통해서 2로 갈 수도 있고 반면에 2가 원을 통해서 1로도 갈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2가 이원성에서 이원성도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이원성이라는 게 뭔지. 그리고 일원성은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근데 일원성을 알려면 이원성을 원을 통하면 일원성이 뭔지 감이 올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원성은 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원성이라는 거는 서로 상반되는 개념이라고 그랬죠. 왼쪽, 오른쪽, 위, 아래, 이성, 감성, 남자, 여자 이렇게 이제 이 온 우주는 어떻게 보면 동양의 철학에 음양 철학이 있듯이 그렇게 음양 이원성으로 돼 있다고요. 모든 게. 그리고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모든 것도 다 이원성이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도 거의 다 대부분이 이원성의 생각을 갖고 있다고요. 그렇게 이원성을 다시 또 다른 얘기로 치면 이런 이제 선형의 세상이라고도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야, 여기 제일 공부 잘하는 놈 이쪽, 제일 못하는 놈 이쪽 줄 서. 이렇게 쫙 줄을 쓸 수 있죠. 야, 여기 극좌, 극우 쉽게 말하자면 극좌하고 극우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있겠죠. 이 사이에 그죠? 그다음에 여기 감성, 여기 이성, 그렇게 그다음에 여기 감성의 어떻게 보면 끝판왕이 뭐죠? 이성의 끝판왕이 뭐고? 이성의 끝판왕 중에 우리가 과학을 들 수 있죠. 과학, 예? 논리, 예?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감성의 끝판왕은 어떻게 보면 인간 그 신에 대한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존재를 믿는 거, 그렇죠. 그게 제일 어떻게 보면 감성적으로 제일 끝판왕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렇듯이 이렇게 모든 게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건 이렇게 선형적인 이원성의 세상이고 우리는 그런 이원성의 이 중간 어디에 있겠죠? 예? 극좌나 극우의 중간 어디에 있겠죠? 우리 위치가. 그다음에 감성의 끝판왕과 논리의 끝판왕 중간쯤 어디에 있겠죠? 우리들이 모든 게. 그죠? 그래서 제가 이 블로그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좀 증명하려고 그러는 게 이 감성의 끝판과 이 논리의 끝판이 합쳐질 수 있다. 요렇게 닿을 수 있다. 예? 라는 거를 이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지금 제가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왜 지금 현대 물리학 중에서도 가장 어렵다는 양자역학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지 그 이유를 이제 아시겠어요? 예? 극단을 얘기하고 있다고 저는 지금. 그죠? 이 극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과
양자 물리학, 이렇게 논리의 끝판왕, 과학 쪽을 동시에 얘기하는 이유를 아시겠어요? 모든 사람이 이 중간에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죠?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감성적인 사람들, 수많은 뭐 논리적인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이 선상 안에 다 있다고요. 근데 이 감성과 논리를 이렇게 딱 아우를 수 있다면 이 중간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아우를 수 있겠죠. 예? 내가 극좌도 포용할 수 있고 극우도 포용할 수 있다면 이 사이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포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잖아요. 구분 없이 그죠? 포용하네요. 예. 그래서 제가 전에도 이렇게 원을 통해서 이론성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제각기 많은 생각의 축이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축이. 생각도 에너지고 회전하고 제각각 다 축이 다르다. 그게 뭐냐면 이 이원성의 세상에 많은 다양한 사람들의 축이잖아요. 축. 근데 그 중에 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간혹 보이죠. 예. 내 주변에. 그게 축복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사람을 내가 포용할 수 있다면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내가 볼 땐 난 여기 있는 것 같아. 근데 여기 있는 사람이 하나 있어. 내 생각과 너무 다른 사람이 있어. 응? 자, 그러면 나와 이 사람과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그죠? 예? 근데 내가 이 사람을 포용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내가 이 사람 밑으로 들어가. 그러면 자동으로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포용이 되겠죠. 아, 이 사람도 포용했는데 이 중간에 있는 사람들 왜 포용을 못 하겠어. 예? 그래서 제가 이원성에서 이론성으로 가기 위해서는 제일 힘든 거 하시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예, 기억납니다. 가장 힘든 거. 가장 하기 싫은 거. 가장 하기 싫은 거. 응? 그 이유를 이제 아시겠어요? 내가 그걸 가장 하기 싫은 걸 할 수 있다면 그 사이에 있는 내가 조금 하기 싫은 거, 좀 덜 하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은 다 할 수 있겠죠. 가장 하기 싫은 걸 내가 했으니까.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어려운 길을 가라고 그러죠. 왜? 성인들 말씀 중에. 그러면 점프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더 자기가 빨리 이론성으로 가고 싶다. 아, 좀 빨리 좀 성장하고 싶다. 그럴 때 제일 좋은 방법은 자기가 잘하는 거 해갖고는 성장이 느려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이 요거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이 요거 하는 거야. 예? 그러지 말고 이걸 해. 그냥 맨 그냥 도저히 못 받아들이겠는 사람을 한번 포용해봐. 이거야. 자, 그리고 우리가 이원성의 세상에서는 그러면 이원성에 있는 사람들 서로 이제 판단을 하잖아요. 판단. 응? 그 예를 하나 들어줄게요. 만약에 여기를 이제 극우, 여기를 극자라고 생각해. 응? 이게. 그러면 이제 중간에 수많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여기에 있는 자기가 이제 어느 위치에 있느냐는 본인이 잘 몰라요. 사실은. 예?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모든 사람들을 다 자기가 만나보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은 여기 있는 사람을 보고 극우라 할 수 있죠. 왜냐면 여기 있는 사람은 극자가 여기니까. 상대적이죠. 그죠? 여기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극자가 여기야. 근데 이 사람 여기 있네. 엄청난 극우네. 그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왜
민주당 의원들 중에 이게 시위하는 사람들 보고 윤석열 지지하는 탄핵 반대하는 사람들 다 전부 극우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표현이 맞아요. 그 사람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다 극우로 보인다고. 이 사람 눈에는 이 사람이 극우로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전체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네. 네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 있는 사람이 극우로 보이겠네. 아, 이해가 된다. 이러시면 돼요. 저 미쳤네 얘. 이러시면 안 된다고. 응? 아, 네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 있는 사람이 극우로 보이겠구나. 아이, 그래. 나중에 네가 또 성장하면은 네가 여기 있다라는 걸 알게 되겠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여기 있다라는 걸 알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요. 그죠? 옛말에 그 나를 돌아봐야 된다는 말이 있는데 그렇죠. 맞는 말이네요. 예. 그러니까 자 그러면 하늘에 사람이 된다. 이론성으로 간다는 건 이걸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를 보는 게 아니라 예? 이 전체를 보는 게 하늘의 일이에요. 일. 그러니까 이 선상에서 사람을 바라보면 판단이 틀려지겠죠. 보세요. 여기 있으면 이 사람이 극으로 보인다니까. 여기 있으면 이 사람이 극좌로 보이고, 그죠? 그래서 섣불리 판단하지 말라고 그러셨죠, 예수님이. 사람끼리 판단하지 마. 너도 틀렸어. 너가 지금 기준이 너가 여기서 이쪽을 바라보면 어떡해. 이 선 밖에서 바라봐야 되는 거야. 판단은. 그래서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오만하게 판단하지 마. 이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예. 그러니까 모든 판단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틀릴 수 있다고. 맞아요. 모든 사람이 이 이원선 선상 안에서 판단을 한다고. 이 선상 안에서 다른 사람을 보는 거란 말이야. 절대 올바른 판단이 안 나와요. 그렇겠죠.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 판단이 틀릴 수 있다는 건 내가 이 선상에서 사람 바라봐야 내 판단이 맞겠어? 이걸 인정하라고. 이런 원리니까. 이 우주의 원리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선상에서 바라보면서 판단하지는 마. 너가 어디에 있는지 너도 모르잖아. 응? 너의 기준이 이게 중간이라고 생각해? 근데 이 사람은 이게 중간이라고 생각해요. 예? 본인은 철저하게 이걸 중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항상 이 사람 하는 얘기가 있죠. 내가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라는 전제를 깔죠. 이건 내 생각이 아니야. 객관적으로 봐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여기 있잖아요. 자기가. 그러니까 그 사람의 객관적은 여기라고. 그러니까 절대로 객관적이 안 된다고. 이 사람은 자기 위치를 모르는데 어떻게 객관적일 수 있어. 객관적이라는 얘기는 이 선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객관적이겠죠. 자, 이 선을 벗어나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선을 벗어나는 방법이 당신이 어디에 있건 이거를 원으로 내가 여기 있어? 그래, 그럼 이 사람이 제일 끝에 있는 것 같아? 맞춰. 이렇게. 그리고 이 사람이 이해될 때까지, 이 사람을 포용할 때까지 한번 내가 내 생각을 한번 다 뜯어 고쳐봐.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요. 엄청 힘들다고. 가장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힘들고 어려운 일. 근데 주변에 찾으면 있어요, 이런 사람들. 특히 행운인 건 가족 내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행운이에요. 멀리 안 찾아다니고 쉽잖아. 계속 마주쳐야 되고. 왜냐하면 가족이면 매일 봐야 되잖아. 가족이 아니라면
가끔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강도가 약해지잖아. 예? 스트레스가. 근데 가족에 그런 사람이 있어? 얼마나 엄청난 스트레스야. 매일 봐야 되고, 매일 같이 밥 먹어야 되고, 매일 같이 있어야 되니까. 응?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기 와이프, 자기 남편이 그런 사람이다. 아주 행운인 거야, 이거는. 응? 예전에 선생님이 그 스트레스가 온다는 건 어쩌면 나에게 행운의 기회일 수 있다고 했잖아. 이 얘기야, 이게. 원리적으로는 이 얘기라고, 이게. 이렇게 자기가 이원성의 선상 안에 있으면 모든 다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다 스트레스야. 그죠? 그 중에 제일 어려운 사람을 집어서 그 사람을 포용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면 그 순간 이게 원이 된다는 걸 본인이 느낄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을 포용할 수 있다면 이 중간에 있는 사람 다 포용되겠죠? 당연히. 이 사람도 포용을 했는데 제일 끝에 있는 사람도. 자, 그럼 이렇게 돼서 원으로 이원성에서 일원성으로 건너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와 1 사이에 원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혹시 이게 인간관계 말고 어떤 내가 너무 하기 싫은 일도 있잖아요. 예, 그것도 그걸 마찬가지예요. 통해서도 당연하죠. 그러니까 항상 힘든 거를 선택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속성상 쉬운 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쉬운 일. 응? 그러니까 꼭 그래. 야, 너 공부해. 얘가 제일 싫어하는 게 공부야. 얘가 제일 싫어하는 게 공부야. 얘가 제일 싫어하는 게 공부하는 거, 노는 거. 그래서 얘는 노는 쪽에 지금 가 있는데 이걸 하라고 그래. 제일 싫어하는 걸 하라고 그래. 그럼 대부분 뭐 하는 줄 아세요? 요런 거예요. 요런 거. 이거 하라고 그러는데 이건 하기 싫고 그래도 좀 하는 척은 해야 되겠으니까 요걸 한다고. 나 이거 했어? 나 이거 했어? 막 그래. 이걸 하지 말고 이거 하니까. 그럼 요거 해. 요거. 그 다음 거.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보면 좀 할 만한 것만 해.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만 이렇게 대충 해. 그리고 했다라고 자기가 치부하고 싶은 거야. 나 했잖아. 나 안 놀았어. 나 했다니까. 나 노력했다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노력을 좀 했다라는 걸 좀 인정받고 싶은 거야. 나 놀지만은 않았어. 네가 하라고 그래서 나 그래도 좀 노력했다. 근데 그 노력을 자기가 할 만한 것만 한다니까. 사람의 속성이. 그럼 발전이 없겠네요. 발전이 없죠. 백날 첫날 해봐야 발전이 없어. 이미 할 수 있는 거는 안 해도 돼. 예? 이미 할 수 있는 걸 이렇게 자꾸 또 해. 네가 하기 싫은 거, 네가 하기 힘든 걸 하라니까. 그래야 이렇게 원이 된다니까. 그래야 원이 된다고요. 예? 하기 뭐 적당히 할 수 있는 거 해가지고는 원이 안 돼. 여기에 한참 모자라는데 뭐. 근데 항상 사람들은 자기가 적당히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했다라고 핑계를 댄다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원을 통해서 의식의 성장을 이루는 거네요. 또. 그렇죠. 이렇게 원을 통하면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물질도 풍선 안에 든 모든 분자들이 다 모든 방향으로 다 가서 결국에 이렇게 둥그렇게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물질 자체도 이 원을 통해서 일로 가듯이 우리의 생각의 축도 원을 통해서 모든 방향이 모든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든 방향의 축에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다 포용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을 포용했다는, 끝에 있는 사람을 포용했다는 건. 그러면 결과적으로 풍선처럼 원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의 생각이 원이 된다는 거는 뭐야?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다 포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모든 생각에 축을 맞출 수도 그렇지. 왜? 제일 힘든 이 사람을 했기 때문에. 응? 그럼으로써 자기가 한 단계 이렇게 도약이 된다고. 의식이. 아, 내가 여태까지 갖고 있었던 그런 생각이나 관념은 여기에 있었구나라는 걸 본인이 이제 알게 돼. 본인이. 원이 되면 본인이 내가 생각했던, 그동안 살면서 내가 기준이라고 생각했던 게 여기였구나라고 본인이 자기의 과거의 기준을 알게 돼. 아, 내가 좀 이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었네. 나는 그때 내가 기준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걸 해보니까 내가 이 선에서 벗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 원을 만들면 이 생각, 이 이원성의 선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내 생각이. 그래서 내가 어디 있었는지를 확인하게 되고 이 전체가 다 보인다고 이게. 아, 쟤는 여기 있구나. 아, 저 사람은 여기 있네. 아우, 저 사람은 여기 거의 가운데쯤에 있네.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의식이 한 단계 뛴다고요. 이원성을 그러니까 정확히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선생님이 왜 이렇게 세계 정세 보일 때 제가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네네. 어떻게 그걸 알고 있었지? 하고 마치 그런 것도 보이나요? 그럼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어린아이 보면 예측이 되잖아요. 우리의 경험상 우리가 저 시절을 겪어봤기 때문에 다 보인다고요, 그냥. 그렇죠? 그렇듯이 우리가 뭐 먹기 살기 바빠가지고 막 이제 이 세상 일을 못 봐서 그렇지. 우리가 이 세상 일을 이런 선상에 놓고 이 세상 일에서 이렇게 벗어나서 보면 이 세상이 어떻게 굴러가는지가 보인다고, 그냥. 내가 무슨 어떤 초능력을 얻어서 뭐 말씀을 들어서 보이는 게 아니라 나의 의식의 수준이 높아지면 내 시야가 그만큼 넓어진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래요. 아, 잘 들었습니다. 다음번 시간에 네네. 조금 더 얘기하시죠.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